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뜰입니다. 폐흡변 같이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유아적 의존 단계와 그 정신병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적 의존 단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정신병리가 이루어지는지 가장 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신병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적 의존 단계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거 구강기거든요. 이때는 아이가 무력함 때문에 무조건적인 의존을 보입니다. 우리 성인들 같으면 어떤 대상에게 의존했다가도 그 대상이 실망을 주면 우리 다른 대상에게 갈 수가 있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는 젖을 빨그년 이 아이는 엄마라는 존재는 굉장한 절대적인 존재죠. 그리고 내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의존을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서 엄마를 상실하고 대상을 상실하는 것은 아주 큰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상을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 외에는 아이는 대안이 없거든요. 대상을 엄마를 수용하는 것 그거는 쉽지만 엄마를 거절한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죽음이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가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 굉장히 큰 병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섭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아의 대상관계는 본질적으로 동일시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1차적인 동일시를 얘기하거든요. 아이는 자궁 안에서 엄마의 품, 그 자궁 안에 있지요. 그때 아이는 엄마의 정서를 그대로 느끼면서 함께 가죠. 엄마의 기쁨, 엄마의 슬픔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교를 잘못할 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분화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엄마의 것을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시에 기초했고요. 이때는 1차적인 동일시입니다. 그리고 대상과의 동일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현상을 가지고 오지요. 자기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엄마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크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사랑하는 병리적인 나르시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아의 의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적인 요소는요. 정서적인 동일시와 구강적 함입이 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좋은 대상이 내가 함입해서 들어오면 참 괜찮겠지만 우리 엄마의 양육은 항상 실패가 따르지요. 그때는 아이가 나쁜 대상을 함입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좌절을 주는 거절하는 대상을 함입하는데 그 엄마하고 내가 동일시할 때 되면 내 마음의 정서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위험스럽거든요. 자, 이런 유아적 의존 단계는 엄마하고 나하고 대상과 분일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런 의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 트라우마, 외상이 주어질 때 아이들의 병리, 우리 성인들도 병리는 아주 깊고 강하게 박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깊은 곳에 이 정신병리가 박힌다는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자, 유아적 의존 단계는요, 구강기에 형성됩니다. 이 구강기는 또 초기 구강기와 후기 구강기로 나뉘어집니다. 자, 초기 구강기에서는 자연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엄마의 젖가슴입니다. 부분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후기 구강기는 젖가슴을 가진 엄마입니다. 좀 더 아이가 전체 대상으로 엄마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발달된 거거든요. 자, 구강기는 빨기가 특징이죠. 근데 이건 초기 구강기고요. 깨물기, 공격성이 나오는 게 바로 후기 구강기의 특징입니다. 요때 엄마를 향한 양가 감정들이 아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후기에 분화된 공격성이 나오는데 이 깨물기, 요것을 바로 요 깨물기가 바로 전기 구강기와 후기 구강기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깨물기가 나온다는 것, 공격성이 아이한테서 또 힘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진화된 발달 단계고 요때 트라우마 입는 아이들은 그래도 전기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분열성 상태와 우울적 상태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공격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아이들한테서 공격성 나오면 발달된 사인이 있고 증거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힘들어야 될 이유만은 아니거든요. 자, 초기는 초기 상태는 초기 구강기 상태는 대상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요게 바로 분열성 상태 근저에 놓여 있는 갈등이거든요. 내 사랑을 엄마가 받아주면 내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받아주면 참 그 관계가 잘 되어져 나가겠지만 이 내 사랑을 우리 엄마가 잘 안 받아줄 때 이럴 때 내가 저 대상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이건 바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분열성 상태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자,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느냐 거부되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아주 심각하지요. 자, 그 다음에 후기 구강에는 빨 것인가 깨물 것인가
요거 문제, 사랑할 것인가 증오할 것인가의 갈등이 바로 그 밑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우울적 상태에 근저에 놓여있는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상을 향한 사랑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리비도 출현이 되어지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증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증오만 잘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남아있기 때문에 리비도가 대상을 향해서 가서 대상관계가 이루어져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구강기, 초기 구강기에 박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 사랑, 내 존재 자체가 거부되어지고 저 사랑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내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 박탈되어지는 외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치명적인 그 상태가 바로 분열성 상태인데 가장 깊은 정신병리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요 페어벤 책에 보면 페어벤의 내담자가 페어벤한테 와서 자기의 심리 정서 상태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분열성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언어들이거든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담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요. 나는 텅 비어 있어요. 허무감이죠.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존재가 없어요. 나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나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차갑고 마음은 굳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느껴져요. 자, 이런 정서 상태, 굉장히 힘든 정서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가 없고 사라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허망한 상태, 이 상태를 지금 내담자가 와서 시간 안에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 단계 책은 우리가 화요일날 우리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요걸 요약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요걸 읽어주면서 여기 것을 하나라도 경험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우리 일반적인 성인들 전부 다 이 중에 하나씩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넘어왔을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울적 분열성 상태를 표현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정말로 이 세상이 허망하고 요런 상태인데, 우리 락강 정신분석 용어로 얘기하면 아주 결여의 상태를, 결여된 존재의 상태, 요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죠. 아주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고요. 자아의 존재 자체가 분열성 딜레마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상태입니다. 분열성 정성 상태의 특징인 허망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건 우리 모든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오면 잘 살아나가다가도 스트레스가 오고 어떤 외상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이런 상태들이 싹 올라옵니다. 우리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초기 구강기 동안에 불만족스러운 대상관계, 엄마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아이를 잘 케어해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불만족스러워요. 그런 상태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깨물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오면 정서적 접촉을 추구하는 리비도를 대상관계로부터 철수해버린 겁니다. 아이가 엄마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꾸 좌절이 되면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제는 대상으로 향하는 리비도를 철수해버리고 안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부 대상들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맺는다는 얘기죠.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언어도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하고 사회성도 발달하는데 리비도를 철수해버리고 고립되어져 버리면 그 이후에 발달이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자, 이런 상태로 빠지면 이렇게 무의식 상태로 그냥 대상관계로부터 철수해서 자기 안에 머물러 버리는 거거든요. 이 리비도를 철수하니까 외적 대상과의 모든 정서적 관계를 회피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상 상실에 대한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초래하게 되고요. 리비도를 또 포기함으로써 자아는 그 자신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도 포기하게 되면서 결국 자아도 상실합니다. 내 존재 자체도 허망하게, 내 존재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초기 구강기에 유아의 대상관계가 아주 불만족스럽다면 이런 외상으로 인해 아이는 자신의 사랑이 나쁘고요. 내 존재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엄마를 파괴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 이런 반응은 이후에 분열성 경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의 핵심은 분열성 상태는 내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
그런 극심한 자아 상실의 지경까지, 대상 상실뿐만 아니라 자아 상실까지 이루어져가는 가장 극심한 상태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열성 상태에서 느끼는 정신병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적 상태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후기 구강기입니다. 여기는 정기 구강기가 아니라 후기 구강기 동안에 불만족스러운 대상관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미 아이가 이빨이 나왔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우면, 화가 나면, 증오가 올라오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젖가슴을 확 깨물어 버리죠. 자,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내 증오가 엄마를 파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를 향한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리비도를 철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는 조금 괜찮아서 다른 대상들하고 리비도를 쏘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증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증오만 잘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공격성만 잘 처리하게 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내가 막 공격성이 올라올 때 외부 대상인 엄마가 이 공격성을 잘 감당해주면 이 아이들은 이후의 발달을 잘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자, 이 외부 대상인 엄마가 이 아이의 나오는 공격성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고 담아주지 못하면 이 아이는 이 공격성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면 이 파괴되는 적인 공격성을 자기 내부로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오를 잘 처리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걸 공격성을 잘 담아주고 견디기만 하면 이 사람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공격성을 안으로 갖고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외부를 향해서 공격을 못합니다. 내부 자기 자신이 전부 다 무능하고, 내가 못됐고, 내가 나쁘고, 내가 부족하고, 자기만 자꾸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공격성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외부 대상을 향해서 분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담을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잘 담아주는 대상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내부를 향해서 공격성 안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대상관계를 잘 맺으면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하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초점을 둬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공격성의 문제입니다. 이 증오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화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람들과 잘 상담을 하면 우울증이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울적 개인은 후기 구강기에 대상에 대한 단순한 거절을 직접적인 공격성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결과입니다. 그의 리비도적인 접촉이 계속 만족스럽다면 그의 삶은 비교적 잘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채로 남아있죠. 내부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비도 관계, 외부 대상과의 관계, 살면서 연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관계를 맺는 이 리비도적 관계가 이제 방해를 받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양가적 태도에 포함된 증오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 증오가 막 올라오거든요. 자, 이 활성화된 증오가 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외부로 자연히 뿜어지면서 잘 이게 견뎌주면 되는데, 이게 활성화된 증오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재한된 대상으로 향해 갈 때,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우울증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대상관계의 좌절은 대상의 상실과 동일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대상 상실은 우울적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외상이거든요. 애도하고 슬퍼할 줄 알면 되는데 요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요. 자, 분열성이거나 우울적 경향이 실제적으로는 분열성 상태나 우울적 상태를 일으킬 어떤 것, 분열성 또는 우울적 경향이 실제적으로 분열성 상태나 우울적 상태를 이룰 것인가, 어떤 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자, 개인의 후기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달려져 있습니다. 후기 삶에서 좋은 대상을 만나게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되어지면, 자, 이게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후에 엄마의 양육이 초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좋아지면은 견뎌나가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자꾸 계속 이 우울적 상태나 분열성 상태를 결정짓는 거는 그 후기 구강기 이후에도 계속 엄마가 담아주는 거, 양육해주는 거 실패하게 될 때 이게 고착이 되어져서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우울적 상태냐 분열성 상태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구강기 동안에 어떤 대상들이 어느 정도로 함입되었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나쁜 대상도 들어오고 좋은 대상도 들어왔습니다. 이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을 내재화시키고 외재화시키고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 과도기 기술을 배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박증적 기술, 편집증적 기술, 히스테리적인 기술, 공포증적인 기술 이걸 가지고 이거 내보내기도 하고 또 함입해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성격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방어 기술, 함입된 대상들의 적용에 따른 이런 대상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을 다루려는 시도가 바로 이런 과도기 기술인데, 자, 요 기술들을 방어적 기술들이죠. 이 방어적 기술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그 밑바닥에는 방어적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분열성 경향 또는 우울적 경향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통제하려고, 나오지 않게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분열성 기제나 그런 우울적 상태의 출현을 막으려고 이렇게 과도기적인 기술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열성 경향이 있을 경우 과도기적인 방어 기술은 자아의 상실로 이끕니다. 분열성이 더 강할 때는 내가 잃어버리겠지요. 자아가 상실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신병리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을 나타내고요. 우울적 경향이 있을 경우 과도기적인 방어 기술은요, 대상의 상실로 이끄는 궁극적인 정신병리적 재앙을 피하기 위한 고안된 방법이 바로 그런 기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에 분열성 경향이 있을 때는 자아의 상실로 들어가고, 우울적 경향이 있을 때는 대상의 상실로 이루어져 가서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리가 이루어지니까 요걸 막으려고 과도기 기술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기에 좀 더 좋은 대상들을 경험하게 되면 발달이 그래도 병리적인 채로 조금 더 심각하지 않은 병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건데, 만약에 계속 양육이 실패하게 되면 분열성 기제를 쓰는 걸로 그냥 고착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심각한 정신병리를 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든 개인들은 초기 구강기에 대상관계적 어려움을 겪었는가 아니면 후기 구강기에 겪었느냐에 따라서 분열성 경향이나 우울적 경향 중 하나를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개인은 두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그런 것, 분열성이냐 우울증, 이 어느 것 하나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유전적인 요소도 또 있습니다. 빨기와 깨물기를, 이 빨기 그 다음에 깨물기, 힘이죠. 공격성이죠. 타고난 힘의 차이,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만의 잘못은 아니고, 엄마도 물론 잘해줘야 되겠지만 아이 자체 내부에 깨물기, 힘, 빠른 힘이 있을 때, 공격성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좀 더 성숙한 발달 단계를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성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참 취약한 사람이고 유약한 사람이죠. 공격성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구강기 동안에 공격성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심리적인 외상을 입게 되면 분열성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가장 심각한 정신병리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공격성이 나온 상태에 내 증오심이 잘 관리되어지지 못했을 때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우울증 상태라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병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페이오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